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찾아가 보니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 같던 풍경이 변하고 그곳을 채우던 공기마저 달라졌을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과 함께 조용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대체 무엇이 이곳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도시가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라고 불리는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화려한 불빛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바로 그것 말이죠. 그런데 최근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수근거림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그 라스베이거스는 이제 더 이상 없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들이 느끼는 감상적인 푸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도시의 분위기가 정말 무섭게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밤새 불야성을 이루던 거리의 열기는 눈에 띄게 식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텅 빈 주차장이나 한산한 거리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변화가 훨씬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올해 들어서 관광객 수가 무려 7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늘 활기가 넘쳐야 할 공항은 이용객 수가 8% 넘게 줄었고 언제나 만시를 자랑하던 라스베이거스의 심장부 스트립의 호텔들도 이제 객실 10개 중에 2개는 그냥 통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이런 숫자를 넘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번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제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굳이 다시 갈 이유를 못 찾겠다. 이런 차가운 반응들이 소셜미디어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겪는 침체일까요? 만약 그렇기만 했다면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 이렇게까지 빠르고 또 거칠게 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의 본질,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스베가스가 원래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사실 이 도시의 핵심 수익원은 호텔 숙박비나 레스토랑 음식값이 아니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도시였어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싸게 불러 모으자.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서 오래 머물게 만들자.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한 호텔방을 미끼로 손님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들이 카지노와 리조트 안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의 숙박이나 음식은 그 자체로 돈을 버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이 도시라는 거대한 틀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방식이 아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중산층 관광객들이 큰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도시를 지탱해온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반대로 손님이 머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비용을 걷어내는 수단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조트피라는 건데요. 다른 도시 호텔에서는 당연히 무료로 제공될 법한 무선 인터넷이나 헬스장 이용권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하루에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처럼 무조건 내게 만들었어요. 내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말이죠. 비용 청구는 호텔방 안에서도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객실 냉장고 위 전용 선반에 놓인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실수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 돈으로 약 6만 7천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압력 감지 센서가 그걸 바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거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손님의 실수를 기다리는 새로운 수익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무료였던 주차 공간은 하루에 약 4만 5천 원이나 내야 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체크인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에도 일일이 추가 비용이 붙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라스베이거스가 비싸다는 느낌을 넘어서 이거 나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을 먼저 느끼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좀 비싸네, 나중에 싸지면 와야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싸늘한 분위기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유튜버가 라스베가스 중심가의 중간급 호텔에서 보낸 아주 평범한 하루의 일과를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이 무슨 엄청난 사치를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식사하고 공연 하나를 봤을 뿐인데 하루 만에 무려 95만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5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택시비로만 2만 6천 원을 냈고요. 호텔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5천 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했죠. 가장 놀라운 건 아침 식사였는데요. 가볍게 요거트랑 커피를 마시는 데만 자그마치 8만 7천 원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온 과일은 별로 신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것은 저녁 식사 영수증에 숨어있던 함정입니다. 파스타 2접시와 음료를 마시는데 약 16만 6천 원을 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영업수수료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5%의 추가 비용이 슬쩍 끼워져 있었던 거죠. 메뉴판 아주 작은 구석에 적어놓고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걷어가는 이 돈은 사실상 가짜 세금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영상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진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훨씬 저렴하고 수준 높을 것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낸 돈만큼의 가치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개인의 경험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 도시의 허리였던 중산층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지자 그 여파는 마치 도미노처럼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쓰러진 도미노는 바로 서비스 노동자들이었어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손님들의 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들에게 중산층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다는 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했죠. 그리고 그 다음 도미노는 지역의 작은 가게들로 향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도미노 현상은 지금 시내 곳곳의 소상공인들에게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때 관광객들로 정말 붐볐던 예술지구의 한 유명 양조장은 최근 매출이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도시의 허리가 무너지자 그 위에 서 있던 모든 것들이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쯤에서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분명히 전체 방문객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데 어떻게 카지노가 걷어들이는 전체 수익은 여전히 우리 돈으로 매달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기이한 형상이잖아요.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극소수의 상위 고객들,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큰 손들에게 있었습니다. 네바다주의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최근 자료를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슬롯머신 같은 게임기의 매출은 주춤한 반면에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카드게임의 수익은 작년보다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평범한 사람들이 쓰던 돈이 줄어든 그 구멍을 한 번에 수억 원씩 쓰는 부유층 고객 몇몇이 다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었던 대중관광 도시였다면 이제는 지불 능력이 확실한 부유층만을 위한 전용 놀이터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렇게 비어버린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그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과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반 대중 관광객이라는 파이는 눈에 띄게 줄이고 대신 그 자리를 기업 행사나 컨벤션 그리고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로 채우려는 것이죠. 도시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을 들여서 단장한 대규모 전시센터가 최근에 문을 열었고요. 내년부터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계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줄어든 빈자리를 기업들이 와서 쓰는 돈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수익 전력은 대다수의 방문객들이 이 도시를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호텔 그룹의 경영진조차 최근에 가격 정책을 두고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였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예전 같은 도시의 생동감을 되찾아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떠나간 대중의 자리를 기업들의 예산으로만 채우는 방식은 결국 이 도시를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국제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정작 대다수의 사람이 다시 갈 이유가 없다며 등을 돌린 이런 구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 라스베이거스는 지금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 수요만으로 이 거대한 도시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이 영리한 생존법이 될지 아니면 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을 잃어버린 그들만의 섬으로 남게 될지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른 많은 것들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